작도란 뜻 자체가 학교에서 이제 작도 배웠잖아요. 같이 이제 다시 병행해서 공부하는 건데, 작도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눈금 없는 자. 그 다음에 컴퍼스. 그러니까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도형을 그리는 행동을 앞으로는 작도라 불러요. 눈금은 왜 없어야 되지? 눈금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눈금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그 잘하는 도구나 이런 걸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급하게 어떤 도형을 그려야 될 때 눈금이 없을 수도 있거든. 눈금 없는 자라는 얘기는 그냥 반듯한 막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럼 컴퍼스는 어떻게 해요? 컴퍼스는 없는데요? 컴퍼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죠. 아주 쉬운 예로 종이 같은 거 있죠. 종이를 종이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 같은 그런 종이에 양쪽 끝에 한쪽에는 바늘 같은 거 이렇게 보편을 쿡 찍고 나머지한테도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돌리면 컴퍼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간단한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도형을 그리는 행동을 작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눈금이 없다 보니까 이 자가 하는 용도는 길이는 절대 못 잽니다. 눈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데만 쓰느냐면 선분을 그리거나 또는 이어져 있는 선분을 연장할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선 그을 때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작도 문제 푸는데 눈금 없는 자는 길이를 잴 때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틀린 얘기예요. 그냥 선을 긋는 용도로만. 그럼 길이는 어떻게 잽니까? 네, 컴퍼스를 이용합니다. 선분의 길이를 재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컴퍼스 양쪽 다리를 벌려놓고 그 길이를 잰 다음에 옆으로 옮겨서 양쪽으로 점 찍으면 그 정도 길이가 만들어지는, 혹은 원을 그리거나. 그러니까 컴퍼스는 원을 그리거나 아니면 선분을 그리는데 다른 데다 옮겨놓고 그릴 때 쓰인다. 길이 같은 선분을 작도하는 방식 뭐냐면, 그러니까 길이 같은 선분을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이렇게 길이가 있는 선분이 있어야 되겠죠? 어딘가에 이만큼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선분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럼 옮길 때 첫 번째 옮기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어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두 점 중에 한 점에서 적당히 원의 일부,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의 일부를 그립니다. 좀 이렇게 돌려서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딱 찍게 되면 정확히 그 위치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되거든요. 저 돌려서 이 점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이런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돌려서 이 선분과 돌렸을 때 만나는 점에다 점 B를 잡고 그 길이만큼 D를 잡고 이렇게 선을 이으면 선분 AB와 같은 선분 길이를 만들 수 있다. 이거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표 치셔야 돼요. 이쪽 단원이 사실 이 작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순수가 다 잘 나와 있죠? 근데 너무 순수가 잘 나와 있고 다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지금 처음부터 저 순서에 맞게 처음부터 그려드릴게요. 이쪽에 각이 있어요. 이렇게 각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점 찍혔죠? 여기 X라고 써져 있고 여기 점 찍혔어요. 여기 Y라고 써져 있고 여기가 각의 시작점, 꼭지점인 O가 되는데, 이 점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OX랑 OY를 같은 길이로 만들기 위한 점이 아니고, 각을 만들려면 우리 각의 정의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각의 뜻이 뭐예요? 그 두 선분을 이었을 때 생기는 선분이 아니었어요. 한 점에서 서로 다른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을 뭐라 불렀죠? 각이라 불렀죠. 그럼 반직선이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뻗는다는 위치가 중요하죠. 그 뻗기 위해서 여기다 X라는 점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뻗는다는 뜻이죠. 이쪽으로 뻗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갑니다. 방향을 주기 위해서 XY가 필요했던 거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굳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OX와 OY는 같습니다. 그림상 보면 같아 보이거든요. 왠지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OX랑 OY는 각을 만들기 위한 점들이지 꼭 그 길이가 같은 위치에 놓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각 XOY랑 같은 크기의 각을 내가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작도, 그릴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릴 때 필요한 건 첫 번째, 선 하나 긋습니다. 반직선 같은 느낌으로 선 하나를 그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반직선을 현실적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무한히 뻗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크기로 선분 하나를 긋는다. 1번. 두 번째는 여기서 각을 표현해야 돼요. 어느 쪽에 각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각의 꼭지점에서 컴퍼스를 대고 원의 일부를 이렇게 그려내요. 길이는요? 적당히. 너무 크고 너무 작지 않게. 2번. 그래서 이제는 왔다 갔다 잘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왔다 갔다. 요 컴퍼스 길이 있죠? 2번을 돌려내기 위해서 그었던 컴퍼스 길이를 변하지 마시고 컴퍼스 길이를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옆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적당히 쟤랑 똑같은 크기의 원의 일부를 돌립니다. 3번. 근데 남은 거는 각의 크기를 재야 돼요. 각도기가 없잖아. 각의 크기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재냐면 컴퍼스로 잽니다. 길이나 크기를 잴 때는 무조건 컴퍼스를 써야 돼요. 그러면 각의 크기를 어떻게 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컴퍼스의 반을 찌르고 다시 여기 만나는 교점 있죠? 이만큼 길이를 재서 이렇게 컴퍼스를 돌려서 여기랑 만나는 위치로 원의 반지름 형태로 원의 일부를 그립니다. 이게 4번이에요. 이 크기를 그대로 옆으로 옮겨와서 적당히 원의 아까 말했던 그 크기만큼의 원의 일부를 돌립니다. 5번. 그럼 만나는 교점이 나오죠? 그 교점과 최초에 있었던 점을 이렇게 자르대고 이어주시면 됩니다. 6번. 이렇게 되면 이 각의 크기와 똑같은 각을 여기에다가 작도, 그려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다시 빠르게 갈게요. 자, 이 각이 있어요. 이 각에서 각의 꼭지점을 O라 부르고 각이 뻗는 방향을 X, 각이 뻗는 방향을 Y라 부르고 OX랑 OY는 꼭 같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다 선 하나를 그어줘요. 1번. 두 번째, 각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각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2번. 이 크기를 그대로 옮겨서 다시 똑같이 돌려내요. 3번. 만나는 교점에서 각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이 교점까지 다시 원의 일부, 이만큼 재서 원의 일부를 그려냅니다. 그 그려진 그림의 바늘을 여기다 찍고 똑같이 이렇게 돌려내요. 저 크기만큼. 그럼 순서가 이게 1번, 여기 각 표현한 거 2번, 여기 각 표현한 거 3번, 이쪽 각 돌린다 4번. 각 크기를 잰 거죠. 똑같은 각의 크기를 잰다 5번. 그럼 만나는 교점과 최초에 있었던 점의 위치를 잇는다 6번. 그러면 이쪽 각의 크기랑 이쪽 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아셨죠? 네. 이 순서 잊지 마시고.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작도 자체도 중요한데 우리가 평행선을 작도할 때 지금 크기 같은 각의 작도법이 쓰입니다. 평행선을 작도할 때 보세요.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직선 L이 있다고 칩시다. 직선 L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시오 그러면 너 어떻게 긋니? 그냥 대충 눈대중을 보고 이렇게 긋고 이 직선을 만약 M이라고 한다면 직선 L과 직선 M은 평행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 설명이 논리적일까? 네가 그냥 어딘가에다가 선 하나 자를 대고 찍 긋고 나서 선생님이 자, 네가 그었던 직선 L과 평행한 직선 하나를 공책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래? 그랬더니 네가 대충 눈대중으로 차를 대고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네, 평행하게 그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왜 평행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니? 그냥 대충 평행해 보이지 않나요? 이럴 수는 없잖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삐딱할지 몰라도 논리적으로 상황상 절대 내 설명이 틀리지 않다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도 이 설명 듣고 나서 그런 이유로 네가 그린 직선 L과 그려졌던 직선 L과 네가 그린 직선 M이 평행하구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 네 말이 맞네. 라고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대충 긋고 그냥 평행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긋습니까? 그럴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아까 위에서 배웠던 크기 같은 각의 작도. 실례 안 된다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할 때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요? 이 두 개의 평행한 직선, 이건 평행하다는 가정이죠. 평행할 때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 되죠? 동의각이 되고 동의각이 평행선에서는 서로 같은 각으로 나타나죠. 그럼 다르게 표현해보면 어떤 직선이 있었어요. 또 다른 직선이 있었어. 얘네들 위치 관계 모르겠어. 근데 그 두 직선 위로 또 다른 선이 지나갔는데 이 각의 크기를 쟀더니 60도야. 이 각 크기를 쟀더니 얘도 60도야. 그럼 둘은 무슨 각의 위치에 놓이나요?
동의각이 위치에 놓여 있는데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네? 어떤 의미죠 그러면?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직선 L과 직선 M이 이제는 평행한 위치관계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얘랑 평행하구나. 그 방식을 여기다 씁니다.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는 직선 L 바깥에 있는 점 하나를 찍어줘야 돼요. 이걸 점 P라고 합시다. 점 P를 지나며 점 P를 지나는 직선 중에 직선 L가 만나도록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줘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1번. 됐니? 이제부터 두 번째 뭐 한다고요?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해서 이쪽에 있는 각을 여기다 옮길 생각이에요.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평행선을 작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어떤 순서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각을 이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각의 꼭지점에서 이 각을 나타내기 위한 원의 일부가 필요했던 거죠. 이게 2번이에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두 군데 나오죠? 여기와 여기 만나는 교점 두 개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의 일부를 돌렸던 걸 그대로 점 P로 가서 똑같이 다시 원의 일부를 돌립니다. 이게 3번이겠죠. 그럼 뭐 하냐면 각의 크기를 잽니다. 근데 각의 크기를 잴 때 바늘을 어디다 찔러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다 바늘 찌르고 원의 반지름을 이쪽으로 돌리는 게 맞겠죠. 왜요? 여기 교점이 여기 나타났기 때문이죠. 위쪽에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다 컴퍼스에 바늘을 찌르고 원의 일부를 얘만큼 똑같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5번이에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나오죠? 그 교점과 원래 있는 점피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6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썼던 작도법은 뭐가 쓰였습니까? 그러면 작도법은 크기 같은 각의 작도법이 쓰이는 겁니다. 같은 크기를 작도하는 작도법이죠.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식. 그 작도법이 쓰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각과 이 각 크기는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쓰였던 성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질은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두 직선은 뭐하다? 평행하다. 이 성질이 쓰인 겁니다. 동의각,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두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이 6번 직선과 직선 L이 평행하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잘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다시 순서에 맞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을 그릴 생각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직선 바깥에 점 하나를 찍고 그 점을 지나며 직선 L을 통과하는 선 하나를 긋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다가 내가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할 생각인데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식, 원래 있는 각에다가 각을 표현한다. 2번. 그 표현한 각을 이쪽으로 똑같이 이 점 P에서 적당히 크기만큼 돌린다. 3번. 각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이쪽에 컴퍼스 반을 대고 이만큼의 원의 일부를 돌린다. 4번. 그 크기를 바꾸지 말고 다시 여기서 적당히 원의 일부를 돌린다. 5번. 만나는 교점과 원래 있던 점 P를 연결해 준다. 6번. 그러면 이 각 크기와 이 각 크기가 서로 같다는 크기 같은 각의 작도법을 통해서 이 각 크기와 이 각 크기가 같아졌다는 뜻은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아졌으므로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이 평행선을 만들기 위해서 억각의 성질도 쓴다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똑같습니다. 직선 L이 있고요. 직선 L에 평행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점 P를 지나는 직선 L을 지나는 직선 하나를 그어줘요. 이렇게. 여기까지 똑같고요. 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각을 나타낸다. 2번. 이 각을 아까 우리는 이쪽에다 그렸잖아요. 이쪽에다 그리면 각이 이렇게 나면서 무슨 각이 만들어지죠? 동의각이 만들어지는데 저쪽에다 그리지 않고 이쪽에다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원의 일부를 이렇게 돌립니다. 됐니? 그리고 각의 크기를 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의 크기를 잽니다. 그 잰 각을 다시 여기서 재고 이렇게 돌려요. 이 크기만큼 똑같이. 그럼 이게 순서대로 1, 2, 각의 크기를 각을 나타낸다. 3번. 각의 크기를 잰다. 4번. 그 잰 각을 옮긴다. 5번. 그럼 5번과 여기 만나는 교점과 P를 이렇게 잇는다. 6번. 그러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말할 수 있다. 이번에는 쓰인 작도법이 뭡니까? 그러면 무슨 작도가 쓰인 거죠? 아니, 작도법은 뭐가 쓰였어요? 크기 같은 각의 작도법이 쓰인 겁니다. 근데 성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억과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 성질이 쓰인 거죠. 아셨어요? 자, 지금 근데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 보세요. 여기 책 밑에 써놓으세요, 지금. 책 밑에다가 뭘 쓰시냐면 선분 AP랑 선분 BP랑 선분 CQ랑 선분 DQ는 다 같은 길이에요. 이거 써놓으세요, 책에. 1번 하고 써놓으세요. 2번 선분 AB랑 선분 CD는 같습니다. 자, 이건 써져 있으니까 뭐 굳이 더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써져 있는 거는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써져 있으니까 놔두시고. 근데 조심하실 거, 이게 당구장 표시 있죠? 주의하셔야 될 거. 선분 AP랑 선분 AB는 같습니까? 그러면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그림 보세요. AP와 AB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달라요.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는 이거 반지름, 이거 반지름. 반지름 길이로 서로 같은 건 당연해. 원을 돌렸으니까. 근데 여기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돌린 거지 이 길이와 얘가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각을 저렇게 표시해서 그렇죠. 만약 그럼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림을 만약 이렇게 그려준다면 아무도 이게 같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 P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 각을 나타내. 이렇게. 그럼 여기가 O, 여기가 A, 얘 B. 다시 얘를 나타내. 이렇게. 각의 크기를 재. 여기도 재. 얘를 C라도 얘를 D라 불렀어요. 만나는 교점 E요. 그럼 네 눈에 보기에는 여기 이제 P죠. 문제에서는 P. AP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아 보여? 지금 이 그림상은 이 길이가 서로 같아 보여? 같아 보이지 않잖아. 누가 봐도 이게 더 길고 짧잖아. 그림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려주면 절대로 이게 학생들이 같다고 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왠지 같아 보이거든. 느낌상.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 각도가 60도가 되도록. 느낌상은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여기 각을 나타내고 여기랑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여기를 P, 여기를 A, 얘를 B. 그러면 얘랑 당연히 같은데 이렇게 그어보면 왠지 얘랑도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아예 딱 같게 그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헷갈리도록. 말이 길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서로 같다가 성립하는 거는 이것만 성립해요.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보기 고를 때 저런 거 잘 골라서 얘네는 같을 리가 없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2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내용이에요. 삼각형에는 세 개의 변이 있죠. 그 세 개의 각 혹은 꼭지점이 있는데 이거를 삼각형의 육요소라 불러요. 삼각형에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이 있다. 총 6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보통 꼭지점은 대문자로 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아. 일단 보세요. 꼭지점은 대문자로 쓰고 꼭지점 쓸 때는 순서가 보통 특별한 말 없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머지 알파벳 써주시면 됩니다. B, C. 됐니? 그리고 삼각형의 그 선분을 보통 우리가 변이라고 부르잖아. 변. 그럼 이 꼭지점 A가 바라보는 이 변을 보통 소문자로 써요. 꼭지점이 바라보는 변은 소문자로. 그래서 변 A. 그럼 꼭지점 B가 바라보는 변, 이걸 무슨 변이라고 부르죠? 대변이라고 불러요. 대변. 발음은 좀 안 좋고 어감이 좀 그렇지만 대변. 마주보는 변이라는 뜻으로 대변. 그럼 꼭지점 B가 바라보는 대변은 변 B. 네, 계속 의미가 좀 그러네요. 네. 꼭지점 B가 바라보는 대변은 변 B. C가 바라보는 대변은 변 C.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각을 표현할 때는 네, 그냥 각A라고 쓰시면 돼요. 각A 이렇게. 각 B 특별한 말 없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각 C 이렇게. 자, 그런데 삼각형의 변이 여기 만들어진 이 한 변들이 있죠. 삼각형의 세 변은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선생님 이렇게 세 변이 주어지면 삼각형 만들 수 있습니까? 1, 한 변 길이 3, 한 변 길이 4, 한 변 길이 1억 3천. 네가 봐도 좀 너무 좀 지나치지, 한 변이. 삼각형 그려질까? 그러면 한 변 길이 3, 느낌상 한 변 길이 4, 나머지 한 변은 1억 3천.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건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삼각형은 세 꼭지점에서 정확히 선분이 마무리돼야 되지. 이렇게 한 선분이 너무 길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혹시 이런 거는 그럼 길어서 안 되면 3, 4 나머지 한 변이 0.000000001 이렇게 돼 있어요. 0이 한 20개 붙었다고 쳐봐요. 그럼 느낌상 3, 4 나머지 한 변 0.00000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 삼각형 그려져요? 이것도 안 그려지겠죠? 극단적 예를 들었는데 이게 두 변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을 그릴 수는 없고 세 변이 필요한데 나머지 한 변을 그릴 때 이게 너무 길거나 혹은 너무 짧으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조건이 뭐냐면 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걔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의 범위가 어디냐면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또 너무 짧아도 안 돼. 그럼 어디까지 짧아지냐면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게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한 변의 성질이에요. 이걸 좀 더 단순히 표현한 게 책에 나온 이 말입니다. 만약 삼각형 중에 가장 긴 변을 알고 있다면 이걸 다 쓸 필요 없다는 뜻이죠. 뭐만 쓰면 되냐면 가장 긴 변이 주어지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기만 하면 이거 삼각형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가장 긴 변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이 흰색 글씨를 따라서 삼각형 변을 잡아줘야 되고 나와 있는 세 변 중에 어디가 가장 기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때는 위에 있는 것처럼 양쪽 범위를 구할 필요 없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이것만 성립시키면 삼각형은 무조건 그려진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삼각형 예를 들어서 3, 4, 5 이 삼각형 그려져요? 그려져요.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판단하려면 가장 한 변을 찾으라고? 가장 긴 변을 찾으세요. 가장 긴 변을 찾아서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3, 5 만들어지나요? 네. 그럼 3, 4, 7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이건 안 되겠죠. 2, 5, 10 되나요? 안 되겠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는데 작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삼각형의 변 길이를 잡아주시면 돼서 나와 있는 것처럼 되고 안 되고 이제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도 풀 수 있어요. 1번 136 됩니까? 안 됩니다. 2번 279 안 됩니다. 같잖아. 둘이 다. 그쵸. 같아도 안 돼요. 3번 445 됩니다. 5번 5 6 13 안 됩니다. 5번 6 8 12 됩니다. 6번에 7 9 15 됩니다. 7번에 8 10 10 돼요. 8번에 11 12 24 이거 안 됩니다. 아셨죠? 왜 안 되는지 아셨죠? 네. 자, 세변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을 만드는데 세변 길이가 주어져요. 그 은서가 한 명이야?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은서 중에 설화중학교 중학교 1학년 김은서라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만 아는 거야. 네, 그런 겁니다. 네. 자, 삼각형을 작도할 때 세변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삼각형을 그릴 생각이에요. 근데 삼각형을 그리는데 조건에 맞게 주어져야 삼각형을 그릴 수 있지, 조건이 안 맞으면 삼각형을 하나로 못 그리는 겁니다. 하나로. 근데 하나로 그릴 수 있는 조건은 네가 그리든 내가 그리든 저 조건만 있으면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를 그릴 수 있다라는 조건이 처음에 세변 길이 주어졌을 때요. 근데 아까 세변 길이 주어질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 변이 주어지면 삼각형은 하나로 그려집니다. 두 번째, 근데 변이 세 개 안 주어져도 돼. 변은 두 개만 주어지고 각이 하나 주어지면 되는데 그 각이 꼭 무슨 각이 되나요? 끼인 각이 됩니다. 끼인 각이 뭐죠? 그러면 두 변을 이렇게 긋다 보니까 두 변이 만나면서 그 만나는 쪽에 각이 하나 발생되죠. 이 각을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얘를 끼인 각이라고 불러요. 두 변과 그냥 각이 안 됩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하나로 그릴 수 있다. 마지막 3번. 위에는 변 3개, 가운데는 변 2개, 마지막은 변 하나예요. 변 하나면 나머지 두 개를 각이 메꿔주는 겁니다. 한 변과 나머지 두 각인데 그 두 각은 어디에 놓여야 되냐면 그 양쪽, 변의 양쪽 끝에 여기와 여기에 각이 주어져야 돼요.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지면 역시나 삼각형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단 여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단 헷갈리는데 어떨 때는 양 끝각이 됐다가 어떨 때는 양 끝각이 아니어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두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양 끝각이 아니고 양 끝각이 아니어도 양 끝각이, 자, 이렇게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합시다.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몇 돈, 이 각이 몇 돈지 저 각이 몇 돈지 그렇게 주어지면 두 각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셨나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분 AB가 주어져요. 선분 AB가 5cm였대요. 그럼 선분 AB면 AB라는 점을 이은 거잖아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변 하나가 주어지면 각이 두 개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 두 각이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고?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각 A랑 각 B가 나와야지만 한 변과 양쪽 끝각을 통해서 삼각형 하나로 그려지는 겁니다.
됐니? 근데 가끔 어떤 문제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분 AB 길이가 5cm인데 각 A의 크기가 주어집니다. 40도. 그 다음에 각 B가 주어져야 한 변과 양끝각으로 삼각형 하나를 그릴 수 있는데 각 C가 주어져요. 그러면 선생님 선분 AB 양쪽 끝에면 각 A와 각 B가 나와야 되는데 각 A는 맞지만 각 B가 아닌 각 C가 나왔으므로 이건 삼각형 하나로 그려지는 조건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양쪽 끝각이 아니어도 각 A가 40도 여기 어딘가에 각 C가 있다는 얘기죠. 각 C는 몇 도? 60도. 그럼 각 B는 몇 도가 되나요? 80도로 주어지죠. 결론은 각 A와 각 C를 통해서 각 B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절로 한 변과 양쪽 끝각이 주어진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양쪽 끝각은 아니었지만 양쪽 끝각을 알아낼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삼각형 하나로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각의 크기가 안 주어지면 그때는 꼭 이 조건을 지켜야 돼요. 양쪽 끝각이라는 조건을 지켜줘야 된다. 자, 이렇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지금 설명했던 것. 삼각형이 하나로 주어지는 경우는 세 변길이 주어질 때 아니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끼인 각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려니까 좀 신경 쓰여서.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선분 AB 길이가 주어져요. 5cm. 선분 BC 길이가 주어져요. 6cm. 근데 각 C가 주어집니다. 40도. 이렇게 되면 삼각형 하나를 그려지나요? 아닙니다. 왜죠? 그러면 선분 AB면 A와 B를 이은 거죠. 이게 5cm라는 얘기예요. 선분 BC면 B와 C를 이은 겁니다. 이게 6cm라는 거예요. 그럼 A와 B 사이에 끼어있는 AB와 BC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면 각 B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각 B가 안 나오고 어디가 나오죠? 각 C가 지금 40도라 나와있죠. 이게 이쪽이 40도라고.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는 조건이 아닌 거란 뜻이에요. 그럼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선생님 그림 안 그려도 이거 끼인 각이 제가 어딘지 금방 알겠는데요? 어떻게 아니? 그러면 끼인 각이 되려면요. 선분 AB의 B와 선분 BC의 B처럼 서로 똑같은 알파벳이 두 번 나온 게 끼인 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림을 안 그려도 선분 AB, 선분 BC, 알파벳 B가 두 번 나왔네? 그러면 끼인 각은 각 B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림을 안 그려도 끼인 각이 어딘지는 금방 저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집니다. 단 그 양 끝각이 아니어도 두 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한 각을 저절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양 끝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그냥 두 각만 주어지면 된다라는 표현이었죠. 네. 네. 아까 그 삼각형 했을 때 C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서 쭉 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분 AB 길이의 선분 AB 길이와 선분 BC 길이가 주어졌는데 각 C가 주어지게 되면 이게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 삼각형 여러 개를 그려져요. 이 각 C가 주어지게 되면 끼인 각일 때는 딱 하나로 그려지는데 각 C가 이렇게 말한 대로 40도잖아요. 봐봐. 40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쭉. 이게 40도였다고 칩시다. 그럼 선분 AB가 여기 있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선분 AB를 원돌리에서 이렇게 돌려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이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원돌리듯이 AB에서 이렇게 원돌리씩 돌려요. 그럼 돌리면 이 길이를 통해서 한 변과 각 C를 통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그려지는 게 아니지. 서로 크게 다른 모양의 삼각형이 두 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끼인 각이 아니게 되면 삼각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꼭 끼인 각이어야 된다. 아셨나요? 꼭 끼인 각이 된다. 아셨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조건들은 뭐냐면 여기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려면 이걸 외워야 됩니다.
삼각형 하나로 그려지는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세 변 길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한 변과 양끝각, 혹은 한 변과 크기가 주어져 있는 두 각을 알면 삼각형 하나로 그릴 수 있다. 그게 아니면 하나로 그려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따로 외우지 마세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지금 여기가 지금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집니까?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6번은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선분 AB 길이가 주어졌어요. 근데 각 A의 크기는 알아. 30도. 근데 각 B를 알아야 되는데 각 C를 아나요? 60도. 이렇게 되면 삼각형 하나로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져. 왜? 원래는 한 변과 양쪽 끝에 각이 나와야 되는데 C를 통해서 이게 몇 도인지 알게 되죠? 90도인지 알게 되죠. 그러면 B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A와 C를 통해서 각 B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변과 양끝각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저렇게 쓰시면 돼요. 각 A와 각 C를 통해 각 B의 크기가 90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변과 양끝각이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7번은 이게 삼각형 하나로 그리잖아요? 아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건 3개밖에 없잖아요. 세 변 길이, 그다음에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나머지 하나는 한 변과 양끝각. 맞니? 세 각만 가지고 삼각형을 그릴 수 있나요? 그릴 수 있어요. 다만 하나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조금만 저 30도, 70도, 80도 가지고 삼각형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기도 할 테고 좀 더 크게 만들어지기도 할 테고 더 크게 만들어지기도 할 테고 각 크기는 똑같은데 더 작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기만 가지고는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진다고 볼 수는 없다. 무수히 많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7번은 무수히 많은 삼각형을 그린다라고 이유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2번은 좀 잘 봅시다. 이건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선분 AB와 선분 AC가 주어질 때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기 위한 조건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그러니까 지금은 AB 길이가 얼마인지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AC 길이면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그럼 이거 삼각형 하나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선분 BC 길이가 주어지면 되지 않을까요? 이 길이가 주어지면 뭐가 성립하죠? 네, 세 변이 주어진 조건으로 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 있죠. 이건 맞네요. 1번. 그 다음은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는 각 A가 주어지면 되겠네요. 2번 맞죠? 그럼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으로 삼각형 하나로 그려집니다. 근데 3번 각 B가 주어지면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두 변과 그 사이 이거는 끼인 각이 안 되잖아. 끼인 각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각 C는 이게 안 되죠. 이것도 끼인 각이 아니니까. 끼인 각은 각 A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다 안 된다. 이렇게 성립하겠네요. 됐죠? 네. 자, 요거 이제 과제를 하시고 이제 합동 갑니다. 마지막 파트. 합동. 네. 합동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은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왜냐면 은서는 이 부분을 따로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나머지 분은 다 수업 예전에 방학 때 다 들었던 거예요. 다시 재반복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이 서로 합동일 때 이걸 보통 기호로 저렇게 나타낸다 라고 돼 있죠. 근데 합동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합동은 이 말이에요. 두 도형이 대응변의 길이. 대응변이 선생님 뭐예요? 대응은 함수할 때도 했었잖아. 대응은 짝지어진다 뜻이에요. 짝지어지는 관계. 이를 보통 우리가 대응 관계라 말하거든요. 그럼 만약 어떤
종이가 두 장이 포개져 있어요. 그 두 개 종이를 이렇게 포개놓고 내가 거기다 가위랑 칼 가지고 삼각형 그림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다고 칩시다. 잘라냈다고 칩시다. 이렇게 펼치게 되면 두 삼각형은 이렇게 포개했을 때 완벽히 포개지죠. 원래는 똑같은 삼각형, 똑같은 종이에서 이렇게 두 개를 잘라냈던 거니까. 이랬을 때 두 도형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서로 포개어지는 점, 걔를 대응점, 포개어지는 변, 대응변, 포개어지는 각, 대응각. 아셨어요? 대응은 서로 짝져진다. 포개어졌을 때 같은 위치에 놓인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거나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같거나 나가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죠.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두 도형은 합동이라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두 도형을 포개면 완벽히 포개지는 두 도형 관계를 우리는 합동이라 부르고 기호로는 여기 줄 3개짜리 이거예요. 그러면 줄 2개짜리와 줄 3개짜리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줄 2개짜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넓이 같을 때 쓰는 겁니다. 그때는 두 줄을 쓰는 거고 세 줄은 언제 씁니까? 그럼 이때는 합동일 때 씁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왜 똑같은 말이야?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밑변 길이가 6이고 높이가 2짜리인 삼각형 넓이 얼마죠? 6이죠. 근데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밑변이 4, 높이가 3. 이 넓이 얼마죠? 6입니다. 둘은 넓이 똑같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크기와 모양이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얘는 넓이만 같지 합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넓이 같을 때는 두 줄기로 쓰는 거고 합동일 때는 세 줄기로 쓰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것. 합동기로 쓸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이 합동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제일 처음에 써져 있는 알파벳 A와 P가 대응점이에요. 그럼 포개지면 서로 포개지는 점 순서대로. 그럼 여기 두 번째 알파벳 B와 이쪽 삼각형 두 번째 알파벳 Q가 대응점이에요. 그 다음 이쪽 알파벳 C와 이쪽 알파벳 R 얘가 대응점이에요. 그러니까 합동인 기호를 쓸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고 포개했을 때 두 삼각형 포개지려면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는구나. 얘랑 얘랑 만나는구나. 이렇게 만나는 순서에 맞춰 써야 되는 거지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럼 저 관계를 본다면 삼각형 ABC가 아니고 삼각형 BCA 이렇게 쓰게 되면 이쪽 뭐로 바꿔 써야 돼요? QRP 이렇게 바꿔 써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야 B와 Q가 대응점, C와 R이 만나는 점, A와 P가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죠. 아셨죠?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시간상 여기도 일단 여러분이 해보시는 걸로 하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합동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삼각형에서만 합니다. 사각형에서는 안 해요. 삼각형에서 두 삼각형이 이거 크기나 모양 크기와 모양이 똑같네. 두 삼각형은 합동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조건은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비가 모두 같을 때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비와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을 때 얘네들은 크기 모양이 똑같은 합동입니다. 마지막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을 때 두 도형은 합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거 앞에서 약간 느낌이 뭐랑 비슷하죠? 내용이? 세 변 길이 주어질 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주어졌을 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 있죠. 삼각형 하나로 그릴 수 있는 조건. 그 조건과 말이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는 합동이다 보니까 이제 같다란 말만 추가하는 것 뿐이지. 얘랑 얘랑 세 변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얘랑 얘랑 두 변 길이가 같고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쪽 끝각이 서로 같습니다. 라는 말만, 같다란 말만 추가됐지 앞쪽에 삼각형을 하나로 만드는 조건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이상
알파벳 써져 있어요. SSS, SAS, ASA, SSS, SAS, ASA. 이거 뭐예요? 이건 뭐 쓰려 쓴 거냐면 보통 그 영화에 보면 사이드란 말이 있어요. 변길이라는 그 길이 나타날 때 이 사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 S자를 딴 거고, 그 다음에 앵글이라는 거 있죠? 이런 단어는 들어봤죠? 앵글? 이게 각이라는 뜻이에요. 또 변을 나타낼 때는 이 변의 영어식 표현 S자의 앞에 있는 S를 딴 거고, 각을 나타낼 때는 이 A자를 따서 세 변길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변 합동 조건. 그걸 이제 영어로 SSS 합동 조건. 그 다음에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가? 그러면 변, 각, 변. 근데 변 두 개 각 하나 하면 SSA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니면 ASS.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왜 굳이 이렇게 써야 되죠? A를 가운데 써야 되는 이유는 이게 무슨 각임을 알기 위해서? 끼인 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각을 가운데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그런 조건이거든요. 양쪽 끝, 이 각이 양쪽 끝각이고 그 사이에 변이 있기 때문에 양끝각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SAA가 SAA 뭐 이런 게 아니고 ASA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SSS 합동 세 변길이 모두 같을 때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SAS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같을 때, ASA 한 변과 양쪽 끝각이 같을 때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크기, 모양이 똑같습니다. 아셨죠? 이 조건만 가지고 합동을 만들지 이 조건이 아니면 역시나 합동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 다음 그림 ABC와 DEF가 서로 합동일 때 합동 조건을 말하시오. 1번 봅시다. 네, 왜 합동입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선분 AB 길이와 선분 DE 길이가 같고 5cm로 같고, 그다음에 선분 AC 길이와 선분 DF의 길이가 4cm로 같고, 그다음에 각 A와 각 D가 60도로 같네? 두 변과 그 두 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같으니 이게 무슨 합동이죠? SAS 합동이 되는데 삼각형 ABC 이렇게 쓰면 여기는 삼각형 뭐라 써야 되죠? DEF. 그렇죠? AB의 대응변은 DF가 아니고 DE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맞다. 알파벳 순서대로 쓴 거 아닙니다. 쓰다 보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알파벳이 아니고 대응되는 꼭지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합동 조건은 SAS 합동입니다라고 정확히 옆에서 합동 조건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가 있습니다. 앞에 저 기호로 써야 돼요. 이거요? 써야죠 당연히. 누구랑 누구랑 합동인지를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삼각형 누구랑 누구랑 합동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뭐입니다. 라까지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딱 봐도 88, 66, 44 무슨 합동이에요? 그럼 누구랑 말해줘야 되죠? 얘도? ABC. 삼각형 ABC라면 여기는 삼각형 얘도 DEF네요. 알파벳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좀 재미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이 잡아놨죠? 네. 합동 조건은 SSS 합동이 된다. 여기 3번은 AS. 네, ASA죠. 한 변 선분 AC 길이와 이쪽에는 선분 DF의 길이가 같고 양쪽 끝각 각 A와 각 D 75도, 각 C와 각 F 40도. 삼각형 ABC와 DEF. 또 DEF네요. 삼각형 DEF. 꼭 쓰다 보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는 ASA 합동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찾을 수 있겠나요? 그렇다면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3번, 2번. 삼각형 ABC랑 합동인 삼각형을 보기 위해서 모두 찾고 대응점의 순서에 맞추어서 쓰세요. 조건이 뭐죠, 지금? 일단 세 변길이 다 주어졌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SSS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부터 답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남은 건 만약 첫 번째
SAS 합동으로 본다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니까 4와 8 길이 나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4와 8. 4와 8. 여기 있죠? 그 사이 끼인 각이 무슨 각, 몇 도죠? 몇 도나요? 60도죠. 4와 8 사이에 끼어 있는 거, 각이 안 나와 있는데? 알 수 있죠. 30, 90, 여기 몇 도예요? 60. 맞네? 그럼 SAS 합동으로 본다면 누구랑 누구? 삼각형 ABC랑 합동입니다. 이제 위치 잡아야 되죠? ABC면 90, 30, 60순이에요. 90, 30, 60순이니까 PRQ, 삼각형 PRQ가 SAS 합동으로 성립하게 되고, 두 번째, ASA도 되지 않을까요? ASA 합동 조건으로만 본다면 그때는 한 변을 봐야 되죠. 2변, 4. 그럼 나와 있는 것 중에 4라는 한 변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얘와 얘인데 남은 건 양 끝까지 같은지 확인해야 되죠. 4 양쪽 끝에 60과 90이 놓여야 돼요. 4 양쪽 끝에 60과 여기 90 맞나요? 네, 맞네요. 그럼 이게 답이 되겠죠? 삼각형 ABC랑 이번에도 순서를 잡읍시다. AB 순서면 90, 30, 60이니까 90, 30, 60순이니까 HIG, 삼각형 HIG 이렇게. 근데 아까 후보가 하나 더 있었죠? 얘. 얘는 됩니까? 한 변기 4, 양쪽 끝에 60, 90. 한쪽 길이 4, 양쪽 끝에 60, 90. 60, 90, 되네? 그렇죠? 그럼 삼각형 ABC랑 아까 말했던 삼각형 PRQ는 이건 PRQ는 ABC랑 SAS 합동도 성립하고 설명에 따라서는 ASA 합동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둘 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게 답은 SAS 하나, 그 다음에 ASA 두 개, 총 네, 세 종류를 써야죠.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삼각형 합동만 찾는 거라 답을 쓰면 네, ABC와 합동인, 만약 이 답을 쓰라면 합동인 삼각형 누굽니까? 그러면 답은 두 종류죠. 삼각형 PRQ, 삼각형 HIG 이렇게 두 종류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 합동 조건까지 물어본다면 PRQ는 SAS로도 설명이 되고 ASA로도 설명이 되니까 설명은 세 가지 종류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종류. 하지만 합동인 도형만 찾으라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두 삼각형. 자, 이렇게 주어졌죠? 각 A랑 각 C가 서로 같고 각 D랑 각 B가 서로 같을 때 합동 기호를 말하시오. 합동인 삼각형을 말하시오라는 건데 이거는 무슨 합동이 성립하는 거죠? AS예요.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B가 합동인데 합동 조건은 ASA가 되고 이게 왜 ASA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선분 BD의 길이는 선분 삼각 ABD네요. ABC가 아니고 죄송해요. ABD. 삼각형 ABD와 삼각형 CDB가 ASA가 되는데 첫 번째 삼각형에서 ABD에서 BD의 길이와 여기 있는 DB, BD의 길이는 무슨 관계죠? 공통변이 돼요. 두 삼각형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변, 같이 가지고 있는 변.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똑같은 변을 가졌으니 당연히 한 변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게 저절로 성립이 된 거고 두 번째, 각 A랑 각 C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죠, 표시에 문제. 세 번째, 각 DBC랑 순서대로 각 ADB랑 각 DBC가 같아요. 됐니? 그럼 따라서 이 두 각이었죠. 여기 있는 걸 내가 만약 A라 부르고 여기 있는 걸 B라고 합시다. 그럼 책에서는 여기가 A고 얘가 B가 되는데 나머지 한 값을 만약 C라고 둔다면 얘도 저절로 뭐가 된다는 얘기죠? C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세변 삼각형 세 각 중에 두 개가 서로 같잖아. 그럼 나머지 한 건 저절로 같겠죠.
따라서 이 각 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 A와 각 C 말고 각 A, B, D의 크기와 각 C를 찾아야 되니까요. 각 A, D, B랑 맞죠? 각 A, B, D랑 각 B, D, C가 같은 각이 돼요. 그럼 그 성질에 따라 한 변과 이렇게 되면 양쪽 끝각이 되죠. 여기 있는 각 C, 여기 있는 각 C, 여기 있는 각 B, 여기 있는 각 B. 그 가운데 있는 B, D는 두 삼각이 가지고 있는 공통변. 그럼 한 변과 양쪽 끝에 BC, 여기도 한 변과 양쪽 끝에 BC, 한 변과 양 끝까지 서로 같으므로 ASA 합동이 성립한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과제는 일단 여기까지 말하세요. 37페이지까지.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할 테니까. 잠깐만요. 양을 봅시다. 할 수 있는 양인지. 12, 12문제. 이거는 다 됐고. 거기까지 하는 거 15문제. 거기까지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냥 끝까지 합시다. 네. 여기 끝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39페이지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